자, 나라 아는 파격적인 개혁으로 밖은 문을 꼭꼭 걸어잠그는 통상수교 거부로 권력을 확 휘어잡은 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왕 위의 왕이라 할 정도로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고종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위 10년 차가 된 아들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뜻을 거스리고 독단적으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종이 경복궁 안에다가요 독립공단을 만든 거예요. 궁 안에 궁? 그렇죠. 고종이 만든 독립공간의 이름은 건청궁. 궁 안에 있는 또 다른 궁, 왕과 왕비만의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제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 받기 싫다. 드러내는 거예요. 건청궁 설립을 통해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낸 겁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이 고종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나이가 든 거죠. 이제 20대지 않습니까?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때쯤부터는 내 아버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것도. 그런데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왕 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자신의 기세가 등등한데 어떤 누구도 나 흥선대원군 건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이 지금까지 힘겹게 일궈온 삶을 와장창 산산조각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그 지위만 높여주고 후한 녹봉을 줄 것이며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 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흥선대원군 쪽에 있던 사람들의 힘을 잃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친이 누구겠습니까? 흥선대원군? 네. 지금 누군가 정면으로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린 거예요. 와. 상소를 올린 주인공은요, 왕의 비서인 승지 중 가장 말단 동부승지로 갓 임명된 최익현이란 인물입니다. 상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요,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오직 국왕의 생부에 불과한 대원군이 대체 왜 국정에 참여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 상소를 본 고종,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종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이 상소는 실로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다른 논의를 한 자가 있다면 소인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제 고종도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반발심을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예. 흥선대원군은 실제로 공개적으로 뭔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원군이란 자리는 엄청난 권위는 있지만 실권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나는 내 아들과 사이가 안 좋다 라는 이미지를 밖에 보여주면 흥선대원군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만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말은 못했던 거죠. 대신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던 여러 대신들을 시켜가지고 고종한테 막 상소를 보내게 한 겁니다. 최익현 잡아 죽여라, 최익현 처벌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상소가 고종에게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고종 요지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은요. 그렇게 항의하는 신하들을 모두 파직시켜버리거나 유배 보내고요. 최익현은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흥선대원군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을 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73년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친정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이제 그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시지요. 라는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겁니다. 실록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기무를 총괄하겠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요 한 줄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어릴 때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하는 수렴청정이고요. 또 하나는 왕이 너무 나이가 들었을 때 왕의 아들, 세자가 대신 섭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누군가가 왕 대신 정치를 한다면 그거는 곧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종이 이제부터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아버지가 나 대신 반역을 저질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흥선대원군을 대놓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고종은요. 또 하나 충격적인 조치도 감행합니다. 이제 아버지랑 나는 옛날 같은 관계 아니야. 그때 지었던 문 없애버려. 맞습니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과 고종 자신을 이어줬던 전영문을 폐쇄해버립니다. 아니 이제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약간 나의 힘이 점차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윤 씨, 아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 예. 집에. 간우가 예. 문 부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 부수고? 실전에서는 네. 아니지 이제 아들아. 너가 점검하라. 내가 부순다. 근데 제가 한 60까지는 앉을 자신 있어요. 60까지는 전면전으로 해도 앉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멋있다. 예. 웬만해서 다루는 사춘기 못 올 것 같은데. 60까지는 앉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들 고종이 한 충격적인 이 친정 선포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근데 반응을 뭐 이제는 뭐 하면 반역인데 할 수가 있나? 근데 또 수싸움에 능해서 또 무언가를 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현군과 자신의 별장을 오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 그렇게 고종이 아버지와의 대립에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이 정권 일선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73년 12월 10일 또 한 번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호금? 뭐야? 왕이 사는 경복궁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화재 이틀 뒤 이 화재에 관해서 충격적인 상소 하나가 올라옵니다. 자, 대체 어떤 내용의 상소였을까요? 효의 도리란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제 화재의 경보는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으니 어찌 재앙을 그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수가 좀... 이거 너가 벌 받은 거야. 그렇지. 부모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불효. 효도 안 그렇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불효. 불난 거를 불효 탓을 하는 거네요. 와. 효도를 안 한다는 것 조선에서는 엄청난 큰일이잖아. 그렇죠. 왕이 폐위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상소는 효를 행하지 않는 고종이 임금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상소를 받아들은 고종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서 만약 화내면 또 방금 효를 또 저버렸다고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레 같은 무리는 사람으로 보고 책망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곧장 해당 상소를 올린 신하를요, 바로 유배됩니다. 와. 이젠 아버지 흥선대원군과의 진짜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요,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고향인 양주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정치에 손을 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흥선대원군이 양주로 내려간 거는 굉장히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양새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효한 왕이 아버지를 고향으로 쫓아냈다.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흥선대원군이 또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지금 신하들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죠. 고종이 흥선대원군한테 찾아와서 사과하고 흥선대원군 다시 서울로 모시고 가서 권력을 돌려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압박을 해라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실 고향에 내려간 이후에도요, 흥선대원군은요,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시도했던 모든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하들이 반응을 안 해. 와. 왜냐하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고종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판을 짰는데도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긴 썼는데 이미 힘을 잃었네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왕이 된 아들에게 쫓겨나고 만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천륜이라 여겨지는 부자 관계도요, 권력에 집착하는 순간 여지없이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걸 또 오늘 배웠습니다. 그만큼 권력은 인간의 심장마저 차갑게 식혀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